판사도 신이 아닌 이상 당연히 판결을 쓰다가 잘못 쓰는 경우가 있겠지요. 여기서 잘못 썼다 하는 것은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계산을 잘못하거나 오자를 적거나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이를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판결을 선고했는데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나 계산의 착오 등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하거나 보충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강제집행이나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넓은 의미의 집행에서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판결뿐만 아니라 결정이나 명령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가능해요. 판결은 중요사항에 대한 것이고 결정 명령은 조금 더 사소한 사항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의 법에는 판결 경정에 대해 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위산은 위산과다의 위산이 아니고 잘못된 계산이라는 뜻이에요. 다만 사실 위산이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법문을 개정하면서는 위산을 풀어서 잘못된 계산이라고 썼어요. 아주 잘한 일이지요. 판결 경정은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심청에 의해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판결 경정을 받은 것이 있는데 판사님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금방 파악하시고 저희가 경정 신청할 필요 없이 직권으로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정 신청 안 내고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네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저는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판사님이 사실 판결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속칭 멘붕이 오겠지요.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차라리 스스로 이것을 발견하고 고친 것으로 하는 게 그나마 모양이 좀 나으니 굳이 저희가 정식으로 경정 신청을 내지 않고 담당 판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알려드리면 판사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정을 받은 것 말씀드릴게요. 저희 의뢰인 김땡땡님은 2020년 1월부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담당 판사가 판결을 쓰면서 위에는 2020년 1월부터 양육비를 인정한다고 하고서는 그 밑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양육비를 주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2년치 양육비가 비게 되는데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2년치 두 아이의 양육비 약 2천만 원을 추가로 인정해 주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구체적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에 있어서 주식의 평가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식의 가치가 평가되었는데 상대방은 그 주식이 최대 주주의 것이기 때문에 20% 할증하여 평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판결 이후에서는 할증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서 원래 가치평가대로 할증 없이 한다고 설치하고서 맨 뒤에 계산표에서는 주식가치의 20%를 할증을 해서 계산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계산이 틀려지고 판결의 주문까지도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 경우도 항소해서 다투지 않고 재판부에 판결 경정 신청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바로 잡혔어요. 다음에는 최대 주주 주식의 할증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